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51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13일차입니다. 시원합니다. 날씨가 시원하니 좋네요.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17페이지죠. 네, 소속감을 가져라에서 오른쪽 페이지예요. 퇴사시키거나 승진을 막는 상사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확인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그중 한 사례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작용이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반작용이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현재의식이잖아요. 그렇죠? 현재의식에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겉에서는 비난하면은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평, 이제 불만이 가득한데 내 내면엔 뭐가 있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잘해. 근데 막, 쟤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제 이상해. 이거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깊은 진짜 무의식에서 작동되는 거. 그래서 당신은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싶은지, 혹시 직책이 더 높아지고 싶은데 저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서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그냥 칭찬하고 같이 함께하고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요새는 그런 거예요. 그 진짜 레고에 이렇게 네모난 판 그림 있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게 저쪽으로 딴 데로 엉뚱한 데 가면은 전체 그림이 막 안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리가 다 있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그 자리가 되는 거고 또 뭐가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알아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은 그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쵸?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근데 그냥 지금 현재에서는 저 위치에 가고 싶은데, 그쵸? 부장 이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부족함. 내가 나를 축소시켜서 보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갈 수 없어라고 저 자리에 가면 저런 위치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안 하죠. 내 기준에서 내가 결핍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게 되고 판단 분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나의 내면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감정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떤 부서에서 일해야 진실로 보람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서가 결정되면 그 부서에서 자신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하고 뭔가 결정되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상상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으면 일이 늦어지는 거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제가 옛날에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실내 놀이터. 아르바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이름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정말 열심히 수시로 쓸고 닦고 막 그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더 주고 싶고. 제가 그때 돈 관리한 게 아니라서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저 친구는 나가서 아마 지금도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나가서 뭘 해도 잘 될 거야 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자기 상황에서 충실하게 상상하면서 즐겁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보다도 또 다른 어떤 좋은 또 일들이 또 생기겠죠. 근데 불평불만을 하면
거기서 스탑 되는 거고 아니면 멀어지는 거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상상을 하루 2번씩 잘 때와 눈 뜰 때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반복하세요. 효과는 물리의 법칙처럼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상상을 하는 건 어때요? 한두 번씩. 잘 때와 눈 뜰 때. 시크릿을 알려주신 방법이잖아요. 그죠? 편안한 상태에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느냐. 다녀오신 분들은,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방법은 다 배웠는데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가죠? 또 가면 또 잘 들리고 선생님도 계속 지금 6번, 요번에 7번째인가요? 7번째로 계속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더 처음보다는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도 더 이게 업그레이드?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에 쫙 판을 폈다가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듣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더 점점 쉽게 또 들려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바뀌어서 쉽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고 와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근데 비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우리 회사를 창피해하는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 내가 이 회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감 없는 거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회사와의 연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진짜 제가 21년 됐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쓰면 옛날에는 진짜 10명한테 전달을 하면 9명? 10명? 다 뭔가 반응이 있어서 또 연락이 와요. 무조건 100%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그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희한하죠.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지 희한한 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 제품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 피부가 이상한 것 같아. 동물 피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물 아니야? 이게 안 맞으면 동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의 피부에 뭔가 있는 뭔가 반응인 거고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녹두가루 사다가 녹두가루에다 우유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거 뭐 효과 있었겠어요? 근데 가서 제가 어머 아프겠다 어머 아프겠다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좀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팽창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머 아프겠다 이러면은 그냥 쓸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확장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심 주고 막 이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회사 탓이나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에 대한 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의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왜 안 뛰지? 이런 걸 봤지 회사가 어떻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비난하는 내 마음이 혹시나 있는지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내 내면의 무의식에서 작동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라는 이 수업은 질문은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잘 모를 때 질문을 하면 무의식에서 나의 무의식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아는 거잖아요. 씨앗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씨앗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를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이런 경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어떤 분 얘기를 해주시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꼭 보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 전에 여기 어떤 분 계세요. 어머니가 미용실 하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본인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아기를 보다가 손님이 오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애를 맡겨놓고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수업을 듣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아니 뭐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사셨나?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가 근데 너무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우리도 기억 못하는 상황들. 왜냐면 뭐 사과가 어떻게 열리는지, 바나나가 어떻게 열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무의식까지 다 아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좀 많이 얻죠. 질문한다는 거는 내가 빨리 내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내 무의식을 몰라요. 나의 무의식을. 알면 여러분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근데 무의식을 몰라. 내가 나의 무의식을 몰라. 그래서 무의식대로 사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화가 나는 거를 뭐 유발도 시키긴 하지만 화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또 화도 왜 날까? 왜 나지? 외부에서가 아니라 왜 날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 알아서 왜 나는지 이유를 알고 그게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서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을 더 파헤쳐서 완전 탁 있잖아요. 해체를 시켜야 돼요. 해체를 시키기 위해서 의식 아카데미를 듣는 거예요. 무의식, 내가 나도 모르는 의식을 파헤치는 거야. 그게 부정적인 것들. 어떻게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 그죠? 질병에 관련된 것들 모두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토요일에 그 김치 재료 사러 가다가 그 슈퍼마켓에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이런 거야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그 찰나 불안했었던 엄마가 동생 나으러 갔을 때 조용히 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 불안했었던 그 화들짝 놀랐던 엄마 나가셨을 때 화들짝 놀랐던 그 찰나가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변화가 탁 일어날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거야 여기서 이제 안내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스태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도와주시는 그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대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은데 8명씩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어떤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을 때 혼자 그냥 화들짝 살짝 놀라는 그 느낌과 엄마가 사라졌을 때에 가셨을 때 저 혼자 아기가 느꼈던 아기 30개월 된 아기가 화들짝 놀랐던 그 순간의 찰나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니까 요거랑 딱 매치되는 느낌이 있어요. 미세하게 계속 찾다 보면 요거랑 요거네 요거 딱 맞아들을 때 하고 이렇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하고 해체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시면 그거 딱 찾고 나서는 토요일부터 수업을 듣는데 재밌는 거예요. 어? 어제도 투사를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해야 되죠. 어제도 투사를 얘기해 주시는데 참나가 있지 하면서 참나의 카르마 때문에 신념이라는 사건을 다 각자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카르마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걸 깔고 그래서 뭐 그걸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중에 얘기하신 게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똑같이 얘기하시던 저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구나. 그전에와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제도 뭔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뭐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대통령들이 이제 이렇게 역사, 현대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했는데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다 보니까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면 돈과 그 경제적인 거를 경제 흐름 그죠? 그러니까 경제 흐름 정치에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주로 이렇게 경제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정치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누구 뭐 정치인들 이름만 나왔다 하면 이제 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이 제 똑같은 말씀을 잠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막 지루하고 막 뭔가 막 속에서는 저도 그랬죠. 얘기 안 하시면 참 좋겠다. 감사. 너무 저것도 누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속에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하고 이제 재미는 살짝 그전보다 안 들려. 완전 꽉 막혀 있던 게 어떻게요? 안 보였던 게 그냥 막 보이듯이 살짝 빛이 들어오듯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현대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현대사 알아야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의식이 막 그럴 땐 또 뭐예요? 아이고 저 정치 얘기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어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현대사구나. 재밌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재밌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이야기가 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막 해주시는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손녀들 앉아놓고 막 얘기할 때 그 뭔가 이야기 보따리 막 이야기 선생님 있죠. 이야기 보따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세요. 요새는 이렇게 단순 반복해서 거기에서 깨우침이 있다라고 해서 단순 반복을 계속 해주세요. 그것도 들을 때마다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의식에서 판단 분별하면 안 돼요. 그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어제는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찰나의 그 순간을 느끼고 나서는 이게 진짜 근데 습관적으로 또 제가 불안했었던 그 찰나를 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순간 각성하고 벗어나는 거. 완전 무의식에 있잖아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완전 막 태엽이 다 감겨 있어가지고 무의식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CD에 그냥 막 CD가 막 녹음 파일에 그냥 싹 다 녹음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딱 세팅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각성해야 빠져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각성해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우리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카르마, 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맥을 바꿀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생각은 못 바꿔요. 뿌리가 있어서. 뿌리를 없애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정들을. 네. 또 118페이지 보면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무한한 부와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한 부와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어떻게 해요? 무한한 부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다가 나중에 당연히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는 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구나까지도 사라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한한 부를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한한 부를 잠재의식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무한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 하고 있는 것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죠? 뭐 빨리빨리 안 된다면 이러면 다 내 생각이 하는 거다. 조급할 때 하는 거, 두려울 때 하는 거, 조급함도 두려울 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된다. 원하는 거 그냥 된다. 편안하게 믿어져야 되고 난 해야지 할 필요도 없다.
분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해야지 하는 안 된다 하면서 나는 이 컵을 갖고 싶어 이 컵을 갖고 싶어. 그럼 이 컵이 뭐예요?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다 그랬거든요. 아 그냥 나 이거는 그냥 내 거인 거를 그냥 아는 거. 알아서 굳이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할 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이제 배워서 그렇게까지 가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분리가 되면서 순간 각성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속에서 되뇌이는 것 같아요. 무한지성은 나의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몇 번 외우면 또 괜찮아요. 벗어져요. 각성될 때 하는 거야. 각성 안 되면 그냥 또 세팅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무한지성은 신념, 내가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되뇌어 보셔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신이 새방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20평 정도의 내 집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평 정도의 내 집을. 그러니까 내가 근데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이거 왜냐하면 작은 거나 큰 거나 잠재의식에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게 큰 집도 요구해도 괜찮다. 그러나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작은 새방에 사는데 완전 100평대 살고 싶어라고 해서 100평대 나는 올 거야 그러는데 와요. 100평대의 집이 나한테 생겨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예전에 이제 여쭤봤더니 믿음의 차이. 내가 갑자기 새빵 살다가 100평이 내 거 올 수 있다라는 잠재의식에서 무한한 의식 안에 에너지 장에서 원하는 거 그냥 오고 내 거구나 조차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주어진다라는 거를 아는 거. 그렇죠? 그 알아가는 그 믿음의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연구 대상이 한 분 계시다 그랬어요.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네. 네, 제가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저분이 제가 연구 대상이었다. 뭐야? 금방 믿어. 그냥 아니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저 양반은 뭐지? 저는 이해하는데 뒤에 생각이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 이해하면서 뒤에 살짝 있는데 그걸 저는 알겠는 거예요. 차이점을 저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이해하고 뒤에 이렇게 있어요. 저분은 이해하고 탁 해버려요. 그 차이점이 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거예요. 무한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이 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또 까딱까딱하고 계신 저분도 이해를 잘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저 안경 끼신 저분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아니 여기 믿으시는 분 많아요. 많은데 뭔가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뭐라 그럴 때 저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반응 막 이래. 이거 안 믿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강한 거야.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그 가짜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안 했으면 좋겠고 막 뭐 안 했으면 좋겠고 막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분은 뭐 얘기하면 그냥 탁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라는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신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아니라 선생님을 통한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는 걸 저분은 아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좀 일반 분이 아니셨잖아요. 남다른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서 어떤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그런 환경에 아버님의 직업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 아버님을 찾아서 오신 그 분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이 의식과 이
믿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틀린 거구나. 그래, 나도 그냥 믿어봐야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상태의 그 믿음이 있을 때 뭔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막 있을 때는 내 생각으로 덮어놔서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내 생각 때문에 늦어진다. 내 생각은 뭐예요? 3살 이전에 쇼크를 받았던 신념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저분의 그 선생님이라는 이 분의 선생님이라는 상이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상처가 해결이 되셔가지고 이 에너지의 장을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 정신세계를 쭉 이어가는데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그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구나. 어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이거 얘기를 해주신 그게 틀리구나. 근데 나는 옛날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엄마가 찰나 착 나갔을 때, 그 화들짝 놀랐을 때, 그 불안감, 화들짝이라는 거는 벌써 생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화들짝.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한 게 화들짝이에요. 감정이 막 놀랬던 게 있잖아요. 그 느낌도 있거든요. 느낌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꾸 그 느낌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불평, 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찾아서 계속 질문하고 신념 발표를 계속해서 에너지장에서 자꾸 해체를 시킬 때 그 미세한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 감정 순간 찰나.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도 화들짝 놀랬던, 화들짝 왜 놀랬어요? 엄마가 나를 두고 가네? 내가 버려졌네?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버림받으면 나 혼자 30개월밖에 안 되는데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을 포장을 딱 해놓고 선생님한테도 해놓고 같이 옆에 있는 같이 뭐 엄마한테 처음에 엄마가 또 날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포장을 해놨다가 내 안경으로 내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로 해서 불안 화들짝 놀란 거로 쓰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봤다는 거죠. 엄마가 또 버릴까봐 또 버릴까봐 그게 옮겨져서 남편이 날 버릴까봐 남편이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또 날 버리고 가면 오히려 그분들도 서로 그러지. 서로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너무 웃긴 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고 있더라. 서로. 그래서 그 뭔가 포장을 씌워놨던 것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 근데 그걸 베끼고 나니까 그 포장지를 하나 베끼고 나니까 그냥 귀에 말씀이 더 잘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가 그 믿음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새빵 살다 100평을 나는 100평에서 나는 삽니다. 믿음의 그 차이에 시간차가 있다.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받아들이고 믿음도 받아들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부터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는 뭐예요? 이 선생님을 꼬봉으로 따르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보통 보면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로. 그게 아니라 뭐요? 이해하는 그 수용의 에너지 350의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근데 진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어제도 누구 어떤 분 보고 이제 초대를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내가 먼저 해볼까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근데 초대를 좀 잘 해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보라고 했더니 1시간 40분을 이제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1시간 40분에 막 뭘 초대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보겠대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거든요. 아주 착 달라붙으면 착 떼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좀 내려놓고 위에서 뭔가 먼저 앞서거나 했던 분들의 이렇게 안내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 모든 게 상황, 환경, 사람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가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안 믿는 건 무엇인지는 사건을 찾아서 해체시켜야 되고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무한한 무한한 행복, 무한한 평화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원래 그 자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네, 부산에 오실 분들은 또 오셔서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켜